자, 여러분들 교과서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놨는데,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을 다 보세요. 등기 기록의 보관 및 이동 금지 일어났죠, 그죠? 이동 금지를 줄 것이에요. 이동 금지. 자, 갈로 열고 1번입니다. 등기부 밑줄을 것을 옆으로 갑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자, 적었습니다. 등기부의 부속 서류. 자, 옆에 전쟁 천재지변만 줄 것이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자, 밑줄을 긋습니다.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대하여는, 자, 적었습니다. 법원의 명령, 촉탁, 한 칸 밑에 영장.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았죠? 네. 옆에다가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자, 다시 번호를 붙일게요. 번호를. 갈로 열고 1번에 등기부에다가 동그라미 1. 갈로 열고 2번에 등기부의 부속 서류에다가 동그라미 2. 두째 줄 끝에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이게 동그라미 3 이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제위원이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 서류.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을 먼저 봐야 돼요. 제목. 그러면 여기서 답입니다. 여기 법에는 하나, 둘, 세 개라. 세 개인데 이 두 개는 답이 같아요. 답이 같아요. 그러면 딱 구별하는 방법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시작. 신청서.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반출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면 이거다. 이거는 못 나가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수사기관의 영장 있죠. 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거를 딱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하는 분은 있잖아요. 뒤에다가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앞에다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봅시다.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서가 중요하냐 이 말이거든. 뭐가 중요하다? 등기부. 그럼 중요하니까 함부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지.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그 밑에 참고학습으로 가세요. 자, 참고해서 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다시. 동그라미 1, 2, 3, 4 그거만 딱 묶으세요. 그래가 5번 있죠. 5번에 자, 그럽니다. 동그라미 1, 2, 3, 4 묶었죠. 묶어가 옆에다가 등기부라고 썼어요. 등기부. 그 다음에 5번에는 신청정보, 첨부정보, 치하정보 그것만 딱 줄 거세요. 그러니까 옆에 가면 몇 년입니까? 5년. 그 다음에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끝에 가니까 몇 년입니까? 5년.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봅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출제위원이 이성을 잃어도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의 보존 기간까지 우리 보고 외우라. 이거 사실 너무합니다. 그래도 시험에 한 번은 출제를 했거든. 그럼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령을. 자, 칠판을 보세요. 요령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자, 여기에 신청서입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신청서라는 말과 신청정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이로 보면은 신청서, 컴퓨터 전산화로 보면 시작. 신청정보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존 장부는 있죠. 1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영원히 보존하는 게 있거든. 답은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해요.
그러면 신청서는 몇 년 보존이다? 5년. 그럼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1년, 10년 그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신청서는 5년 보존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걱정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우리는 앞 시간에 배울 때 협의의 등기부가 있거든. 광의의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는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본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도면이 있죠. 신탁 원부가 있어요. 신탁 원부가 있어요.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매매 목록. 이거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 때문에 등기부. 오케이? 네. 그럼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영원히 보존한다는다? 한다. 자, 이거를 낱말을 익숙을 시키세요. 자, 시작.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이것도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도면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딱 정리할 때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항상 도면은 같이 다닙니다. 아파트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러면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위치를 알기 위해서, 범위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치, 범위, 모양.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필지 전부를 빌린다. 전부를. 위치를 표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맞죠? 네. 근데 한 필지 일부만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위치를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이 범위를 표시해야 돼요. 그때는 도면을 그려가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도면이 같이 다니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야기했을 때 도면 편철작 제3책 7면 아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죠.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아파트는 공공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보세요. 남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동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일자형을 띠고 있는지 기역장을 띠고 있는지 복도는 어떻게 생겼고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비상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의 호수마다 전유 부분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도면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있다면 도면도 있죠. 그럼 이 자체가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되죠. 그러면 요거 등기부입니다. 그럼 그냥 쉽게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이러면 끝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한 장 넘기세요. 그럼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이번에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등기 기록의 열람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답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요리. 요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릴 거예요. 잠깐만 요리 해보세요. 제가 요 글자를 잠깐만 해볼게요.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예요. 자, 요리를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의 부속 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시작. 등기부, 신청서, 시작.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글자가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요거와 요거는 됐죠?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는 등기부라고 썼고 여기는 뭐라고 썼다? 등기 기록이라고 썼지. 그것만 차이 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제가 그랬죠.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돼 있지. 그럼 요 컴퓨터 기계 있죠. 요게 등기부다. 등기부. 그러면 컴퓨터 기계 속에 삼성동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 기록. 전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열람 발급 받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우리나라에 5천만 필지가 있다면 5천만 필지를 한꺼번에 열람 받습니까? 삼성동 100번지만 열람 받습니까? 삼성동 100번지. 그래서 이거는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이제 답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책으로 제일 위로 올라갈게요. 갈로 1번입니다. 누구든지 줄 것이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기록.
됐죠?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열람. 이를 증명하는 등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발급. 끝에 있다면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이 글자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합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시작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봅니다. 자, 두것입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대하에는 등기상 증명서에 발급 있죠. 발급에다가 X라고 써버려서 X. 발급은 신청할 수 없고, 자, 이제 줄 것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열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열람.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 말이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 이거는 발급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람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자, 잠깐만. 내려가면 183페이지를 갑니다. 183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등기 기록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열람을 신청하는데 그 권한을 증명하는 필요가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러나 대리인이, 자, 적었습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다가 줄 것고 위임장을 써. 위임장.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자,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이래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이 등기 기록이라는 말하고 요게 신청 정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답은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신세계백화점 이명희 회장의 자택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입니다. 부속 서류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서 뭐만 해라? 열람.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신청서는 등기 기록 이단이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신청서는 등기 기록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아니니까 이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뭐만 된다? 열람.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법에는 이렇게 나와. 법에는.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만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신청서도 이해관계인이 열람만 된다 이 말이에요. 발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업을 시키면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등기 기록에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 있다 없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위임장이 필요 없지. 맞아요? 네. 근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나 신청 정보의 기타 부속 서류는 누구나 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 놓는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를 갈게요. 갈로 1고 4번으로 갑니다. 갈로 1고 4번에. 자, 죽었습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번호를 붙이겠게요. 1. 신탁, 원부. 2. 공동담보. 3. 도면. 4. 매매 목록.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에 도면이 있고, 신탁, 원부가 있고, 공동담보, 전세, 목록이 있어요. 매매 목록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자, 이렇다 합니다. 그럼 옆으로 갑니다. 매매 목록은 첫째 줄에 끝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죠. 함께 신청. 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칠판을 봅니다.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그럼 내가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 발급하거든.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받거든.
그러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주는 아니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답은 의사 표시해야 발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의사 표시를 안 하면 발급하지 않아. 쉬운 말로 합니다. 1701호에 등기부 발급받죠?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이것만 나오지. 근데 신청을 하면서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필요하니까 도면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준다 안 해준다? 해주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네 개입니다. 요 네 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들 때 이렇게 들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거든. 그럼 동지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소 변경 사실 다 나오게 할까요? 현 주소만 나오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의 발급에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칠판을 보세요. 101동 1701호. 그럼 여기에 표제부 값고 그럼 아파트 등기부 발급받으면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지금 그게 그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모르겠거든. 요래 쓰면 되겠죠. 그죠? 아니 아파트 등기부 떼면 101동의 표제부는 당연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1701호도 나와야지. 그게 하나지 하나.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교과서 185페이지를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을 배웠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론입니다. 서론. 원래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요. 한 문제를. 근데 작년에는 두 문제를 냈어. 그래서 1장에서 한 문제 냈고 2장에서 한 문제 냈는데 그러니까 2장에서 요 말을 제가 안 했네요. 그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한번 보면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손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정리합니다. 등기 기록이 있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폐쇄한 등기 기록입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폐쇄한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더와이다? 그럼 다시 폐쇄한 등기 기록은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 등기부입니다. 그럼 옛날 등기부도 발급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발급이 되는 거지. 옛날 등기부도 당연히 발급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 등기부를 보관 철시, 이건 의미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라고 말을 해요. 옛날 등기부는 보관철식 등기부, 수작업 등기부 이런 표현을 써. 이런 건 학자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왜 보관철식이냐 이 말은 보관은 그냥 보관, 철은 편철, 묶어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옛날 등기부는 종이로 돼 있거든. 종이로 돼 있으니까 100장 단위로 200장 단위로 철해서 묶어뒀다. 이래서 보관철식 등기부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옛날 등기부입니다. 옛날 등기부.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서 1번 저당권 말소를 시켰습니다. 말소를. 그러면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4번에서 3번 저당권을 말소를 시켰어요. 그럼 이 부동산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해. 그러면 이제 5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자, 정리합니다. 요거 저당권 설정했다가 말소했지. 저당권 설정했다가 말소했지. 그럼 이거는 현재 등기가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나? 그럼 현재 살아있는 등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요가리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는 거라. 그럼 등기부가 전산화되었으니까 종이에 있던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길 때 이 말소된 건 옮길 필요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살아있는 것만 옮깁니다. 그럼 요거 번호가 몇 번입니까? 5번. 갈 때는 1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책에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아까 전에 등기부가 있었죠. 그죠? 여기는 표시가 없네요. 여기 있네. 175페이지를 가볼게요. 175페이지에 밑에 칸, 밑에 칸, 갑구의 순위번호 1에 나오죠. 옆에, 밑에 전 3, 1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옆에다가서 전에 있던 등기부,
전에 있던 등기부, 전에 있던 등기부, 쉽게 말하면 옛날 등기부입니다. 옛날 등기부, 전에 있던 등기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번호가 몇 번입니까? 5번. 요걸 여기다가 딱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전에 있던 등기부 5번에서 옮겨와서 적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등기부를 갖고 고객에게 해독을 해줄 때 이게 뭐예요? 이래 물으면 그거는 옛날 등기부 번호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이거는 이리로 옮겼지. 그럼 이거는 이제는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럼 창고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요게 폐쇄 등기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저기에 시골에 살고 있는데 평택시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그러니까 이왕시에 왔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종이 등기부에서 컴퓨터 전산화됐다고 하니까 컴퓨터 전산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이 말. 그래서 시내 볼일 보러 나온 김에 오케이? 등기소에 가서 전산 등기부를 떼봤는데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우리 땅의 면적은 100인데 등기부는 9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놈의 자식들 옮겨 적을 때 똑바로 옮겨 적지 않고 뭐 했어? 이래 해야 하네요? 해. 그럼 할아버지는 당연히 옛날 등기부 다시 보자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옛날 등기부도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폐쇄 등기부는 열람은 되지만 발급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등기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등기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거지. 맞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186페이지를 가볼게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등기 절차의 총론을 배우러 갑니다. 총론을. 이 원래 출제위원은 1장, 2장에서 시험 문제를 잘 안 내고 3장부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걸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을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절차법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게 절차법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인은 민원인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지, 신청. 등기관을 탁 받아가는 게 접수지, 접수. 받아가가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심사할 때, 그럼 오늘 등기관이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법.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각하라는 말은 거부거든 안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거부사유 11개가 있어. 그럼 그 11개 중에 한 개만 딱 해당하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11개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기를 해주는 거라.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1호에서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 안 해주지.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면 세무서에다가 과세 자료를 보내. 두 번째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지적소관청에다가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을 알려줘.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주면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키는 신청이거든. 그럼 신청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청해야 할 때 누가가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자,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두 개밖에 없었지.
지적법은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등기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네 개다. 그러니까 등기법, 지적법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맞다. 맞지. 요거는 이제 배우러 갑니다. 이해했죠?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갈게요. 186페이지를 가볼게요. 제일 위에 신청주입니다. 의의를 보세요. 등기는 자, 색깔만 줄 것이에요.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래 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래만 공부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갑하고 을입니다. 갑하고 을입니다. 여기에 등기소가 있어요. 여기에 법원이 있어요. 여기에 등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관공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되어졌거든. 요 등기소가 중앙에 딱 있지. 그럼 이제 먼저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는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거든. 법률행위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 요리로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았어요. 계약서 작성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가야? 가야. 그럼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네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는 계약서가 키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계약서가 키다, 신청서가 키다, 신청서. 우리는 모든 것은 관공서에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서 하는 거거든. 그럼 시험에는 계약서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약서는 민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시작, 신청. 되죠. 그 다음에 요 관공서는 넓은 의미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거든. 이걸 더 넓게 말하면 법원도 관공서고 세무서도 관공서고 다 관공서입니다. 그러면 쉽게 해봅시다. 국유지 있죠? 시유지 있죠? 국유지, 시유지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사고 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관공서지. 여기도 관공서지. 그럼 관공서와 관공서는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동급. 그럼 이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라. 얘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확대를 시키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라는 말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가 내가 등기소로 가면 안 받아줍니다. 나는 법원으로 가야 돼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촉탁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시 할게요.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법원은 촉탁을 하는 것도 있고, 명령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것도.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등기소의 상급기관이 법원이라, 법원. 그래서 평택등기소 정문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이렇게 써놓은 거라. 그러니까 등기소는 하급기관, 여기 있는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은 상급기관. 그럼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내려가는 거는 명령이 되는 명령. 오케이? 네. 그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명령을 하는 것도 있고 촉탁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지, 등기관.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게 뭡니까? 직권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이렇게 제일 위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건 이제 구별하면 이 두 개가 원칙입니다. 위에 두 개가 원칙이라. 밑에 두 개는 예외라, 예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187페이지에 보면은 촉탁 등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는데 보세요. 의의를 가볼게요. 등기 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도 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는 죽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너무 여기에 탄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관공서고 세무서도 관공서고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로 읽고 2번으로 보세요. 2번에 죽었지 마세요. 관공서가, 자, 죽었습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것만 줄 것이에요. 제목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입니다. 관공서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관공서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매도하면 무슨 자? 의무자. 매수하면 무슨 자? 권리자. 그럼 가장 쉽게 말하면 관공서도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지. 그럼 사고 팔 수 있다. 그 옆에다 그냥 모르겠거든. 사고 팔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관공서도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다시 할게요. 1번을 잠깐만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죽었으면 등기 권리자죠. 그럼 등기 권리자니까 매수했다는 말이지. 2번으로 갑니다. 국가는 등기 의무자 줄 것을 그럼 매수했다는 말이다. 매도했다는 말이다. 매도. 그런 말이지. 됐죠? 네. 그럼 밑에 3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부동산의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에다가 동그라미 쳐세요. 할 수 있는 경우 촉탁에 의하지 않고 등기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쳐세요. 가능하다 이래 나오죠. 그럼 옆에다가 짜장면집 아들이라고 썼어요. 짜장면집 아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 글자를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촉탁.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여러분들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지위에서 하는 거는 시작. 촉탁. 일반인의 지위에서 하는 거는 시작. 신청. 그럼 답입니다. 다.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집 사장이에요. 짜장면 사장. 자,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이라고 칩시다. 돈 내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 집 아버지가 짜장면집 사장이라니까 돈 내고 먹어도 되지. 맞아요? 네. 공짜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자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돈 내고 먹었다라는 거는 신청을 한 것이고, 오케이? 공짜로 먹었다는 거는 촉탁으로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에 공권력의 주체, 요래 딱 줘. 공권력의 주체. 그럼 여러분들 1번에 줄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2번에 줄 것입니다. 경매.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체납처분은 압류에다가 줄 것이에요. 압류. 그럼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법학 시간에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분의 제한의 등기라는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라. 여러분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이런 거를 처분의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있죠. 그럼 압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세금 안 낸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근데 갑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서울시가 압류를 등기소에다가 신청을 한다는 표현을 쓴다. 촉탁한다는 표현을 쓴다. 촉탁.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이거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254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54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관공서가 사업 수행장이요. 토지 수용만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토지 수용은 서울시에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을 촉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럼 밑에 내려오세요. 자, 4번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우리가 공시법 공부할 때는 답은 끝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답이에요. 있다 없다가. 오케이? 네. 그럼 저 1번으로 갑니다. 우편에 의한 등기죠. 끝에 가면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있다.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봅니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저는 말을 거창하게 말하지만 답은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29회 시험의 답입니다. 답인데 자, 제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그러면 방문 신청을 하면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돼요. 근데 전자 신청은
올 필요가 없죠. 그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답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든 전자 신청을 하든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서류. 이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관공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관공서가 사기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등기필 정보 제공 줄 것이요. 끝에 없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한 장을 넘깁니다. 인감 증명 줄 것이요. 끝에 없다만 줄 것이요. 4번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있죠. 주소를 증명하는 위에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세금. 끝에 없다만 줄 것이요. 없다만. 잠깐만 요리라고 했어요. 잠깐만 요리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등기필정은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요거를 갖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여부입니다. 그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답입니다. 관공서가 사기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관공서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요 등기필 정보도 본인 여부 확인하는 거거든.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여부 확인하는 건데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으니까 인감도 제출할 필요 없고 등기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다 세금이라고 썼죠. 제 손을 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왜 제출하는데?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답만 할게요. 관공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래 놓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올해 시험은 5번이 시험에 답으로 났어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1호 그 등기민이 등기를 하는 경우 자, 둘째 줄에 갑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자,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한 칸 밑에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해 준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에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자, 보입니다.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보고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작성합니다.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해요. 이건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거든.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공부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 내용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이 내용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안 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내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인적사항은 동일해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나 관공서는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는 사기칠 일 없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는 마지막이 답이죠.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기록상의 부동산 표시와 대량상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각하한다. 오덱스타 X. 수리한다. 오데와이더 O. 그럼 끝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그럼 공부를 할 게 없다니까. 그러면 우편 끝에 가면 시작. 있다. 그럼 등기필정보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주소를 증명하지만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불일치하도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등기필정보 작성 줄 것이요. 끝에 통지하지 아니한다 줄 것이요. 자,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 하네요.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 하네요. 안 해. 안 하니까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래 넣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작성할 필요도 없다. 통과됐습니다. 한 장을 넘길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191페이지에 가면은
자, 직권이 나오고,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배우느냐면은, 이 직권은 기본서에 나오는 거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뒤에 가면 다 배우는 거거든. 그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 넘겨도 돼요. 넘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96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자, 지금 요거를 이거부터 배우러 들어가거든. 이것도 배우러 들어가는데 적지는 마세요. 글자를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당사자 신청을 배우기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사자. 그럼 내려오면 제3자지.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당사자 일에 놓으면은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거는 공동입니다. 단독은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단독이에요.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자 혼자 하면 뭐다? 단독.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임의 신청이 있고 강제 신청이 있거든.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냐 강제 신청이 원칙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강제 신청에 예외가 있는 거라. 오케이? 네. 그래서 강제 신청의 예외를 배우러 간다면 예외. 됐죠? 자,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가보죠. 죽었지 마세요. 등기 신청은 자유의 원칙이래가 임의 신청 나오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등기 신청 의무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죽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기억니언을 묶으세요. 기억니언을 묶으세요. 그래가 옆에다가 표제부라고 썼어요. 표제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 거세요. 그래가 기억니언을 묶으세요. 기억니언을 갑구라고 써요. 갑구. 그러면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도공부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제가 잠깐만 쓰고 지울게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무조건 여기서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렇게가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는 지적이거든, 지적. 그럼 이제는 등기잖아요.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표시, 권리, 관계,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지금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됐죠? 네. 그럴 때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의무가 있어. 이거는 없어.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있어. 그러니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의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의무는 강제다, 강제 아니다? 강제입니다. 강제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를 둔다. 안 하기 때문에 둔다? 안 하기 때문에 강제를 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면 강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3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가 있다 했을 때 남자들이 20살만 되면 제발로 군대에 걸어서 들어온다. 그럼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지. 세금을 자진신고, 자진납부한다면 납세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과 관계 있으면 의무를 두는 거예요.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이 소유권은 왜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권 외에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그럼 저당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은행에 제가 돈 1억 빌렸죠. 그럼 은행은 당연히 등기하고 돈 빌려준다, 안 하고 빌려준다? 당연히 등기하고 돈 빌려주지.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 돈을 한 번도 안 빌려봤어요. 여기는 전부 다 부르주아만 사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자기 집을 사고 달고 이러면 은행에 빚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맞다? 당연히 등기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 마라 해도 해로 오니까 의무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임차권을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이거는 등기하고는 맞지 않은 겁니다. 그냥 들으면 두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오후 5시에 써. 근데 동사무소는 6시에 문을 닫아. 오케이? 그러면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로 뛴다, 안 뛴다? 빨리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오지 마라 해도 뛰어와야 안 와요?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입니다. 그럼 이때 답을 딱 외워버리면 돼요. 자, 여기서 요거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 자, 하나 조심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항상 요 두 개는 잘라라고 그랬죠. 소재와 지번은 신청을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는 있죠. 표제부는 그냥 1월 딱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표제부는 몇 월에 한다? 1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갑구지. 맞죠? 네. 갑구는 며칠이다? 60일. 60일. 표제부는 몇 월? 1월. 갑구는 몇 월? 60일. 그럼 다시 할게요.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까지 지적을 배웠거든. 지적은 토지 이동을 배웠거든. 토지 이동에는 신청, 날짜는 몇 개? 3개. 오케이?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며칠?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나머지는 며칠? 60일. 거기는 15일, 60일, 90일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네? 여기는 2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몇 월? 1월. 하나는 며칠? 60일. 해결했죠. 이거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1월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토지도 1월이고 건물도 1월이거든. 그럼 구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요래 썼다는 말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포함입니다.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월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외 있거든. 나중에 가면은 그 멸실 등기에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배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그럼 소유권은 2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소유권 보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기에, 자, 부동산 표시예요. 그럼 여기에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거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다시 소유권 보존이에요. 소유권 이전.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여러분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이걸 또 2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보존. 요 글자라 보세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보존. 이렇게 나누는 거라. 글자가 틀립니다. 그럼 요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상태. 자,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있는. 헷갈려 버리면 끝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다 아래다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다 아래다 아래. 이 구별이 딱 돼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할게요. 여기 있죠. 여기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 보존등기고 이거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고 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또 글자가 다르지. 글자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만 본다면은 여기 등기부가 있거든. 대장이 있거든. 자, 우리는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여기서 갑이 대장 만들었지. 되죠. 그 다음 칠판을 다시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갑이 대장을 만들었어. 근데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요 그림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안 된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때 이제 보세요. 갑이 보존등기 했죠? 그럼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매매했으니까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을은 샀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요래하면 세금을 3번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요래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버리면 세금은 몇 번 낸다? 한 번. 그러면 요래할 우려가 있답다. 있죠? 그러니까 요 등기를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요 등기를 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요 등기에 의무를 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집이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집이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밑에 걸어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가 없었거죠. 오케이? 그럼 이때는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쓰거든. 집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집이 준공되는 거는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오늘 계약서 쓰거든, 분양계약서. 그러면 분양계약서를 쓸 때는 보존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3년 있다가 집이 올라가야 보존등기가 되지. 맞다. 그럼 여기서 또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일단 위에 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은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존등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밑에 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이라면은 3년 후입니다. 3년 후. 이때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이다? 60.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위에 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60일. 밑에 거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건 본인이 외우는 겁니다. 맞다. 맞지.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 아까 전에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이 그림입니다. 좌우의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요래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 등기에 의무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건 누구밖에 없어요? 갑. 그럼 오늘 등기했어요. 누굽니까? 갑이지. 1년 있다가 등기했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 그럼 오늘 세금 내나 1년 있다가 세금 내나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데는 문제 있다 없다? 없지. 이거는 이래 안 하면, 이래 해버리면 세금은 2번은 날라가 버리는 거지. 맞다. 맞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요거 하나 더 해놓고 할게요. 요리 오세요. 자, 요거는 이제 소유권 보존을 본 겁니다. 이제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쌍무 계약이 있고 편무 계약이 있거든. 쌍무는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요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조금 이따 줄 걸 테니까. 편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자, 책으로 갈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억으로 갈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런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만 줄 거죠. 할 수 있는 경우. 요게 이겁니다. 이거 자 옆에 줄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며칠? 60일. 1로부터 해서 자르세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죽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된 경우 에는 한 칸 밑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칠판에 잠깐 와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위에 거를 해독을 할게요.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도넘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작.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다 갑니다. 됐죠? 네. 그럼 니은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당사자가 서로 자 적었습니다.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에다가 쌍무계약 옆에다가 매매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매매지 매매. 적었습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그러면 옆에다가 잔금지급일 갑니다. 또는 계약의 당사자가 밑줄을 긋습니다.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에다가 편무계약 한가 밑에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 여러분들 편무계약은 정려라고 썼어요. 정려.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해 가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오케이? 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